드디어 신창원이 잡혔습니다. 신창원이 주인공인 희대 탈주곡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잘 놀았어요. 보이고 마침 또. 신창원은 신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부산 교도소는 감시가 삼엄해서 교도소가 생긴 이래 탈옥이 단 한 건도 없었는데 감시망을 뚫고 신창원이 달아난 것입니다. 그는 89년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94년 11월 이곳으로 이송돼 형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장소가요. 신창원이 수감됐던 방이거든요. 베개하고 이불을 이용해가지고 이불을 폭 둘러쓰고 자는 것 같이 그 당시에 그렇게 해놓고 나왔거든요. 눈을 속이기 위해서. 여기가 이제 황풍구거든요. 이 부분, 이 부분, 예. 이 부분, 이 부분을 자른 거예요. 그리고 한풍 구멍으로 몸을 빼낸 신창원은 3.4m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살금살금 다가간 교도소 외벽. 그곳에 설치된 전자 감응 장치가 고장나 있다는 것을 그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담벼락 앞에서 그는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감시할 때는 담 위로 넘어가는 것만 주의할 뿐 담 아래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계산한 것이었는데 찬란한 쇠창살을 연장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흙투성이 속옷을 벗어던지고 달아난 것입니다. 진짜 놀랄 정도로 달리기를 잘 뛰고 말이야. 한시 운동 시간에도 운동만 하고. 탈옥 직후 신창원은 교도소 부근의 한 농가로 숨어들었습니다. 완장무장 다 해봤어요. 신발, 자전거, 할배 다 입은 싹 다 해봤어. 봉투하고 안경을 딱 얹어서 그 옷 밑에 딱 놔놨더라고. 돈은 10원 나가고 안경도 빼놓고 안에 봉투도 빼놓고. 밖에 나가서 몇 달 살다가 형님 주는 거나 이거 평생 이렇게 살아서 못 되겠냐. (88년)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쳤던 지강원 일파의 탈주 사건. 그때 살아남았던 강영일이 신창원과 같은 방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놈들하고도 친하게 지낸 건 사실이지. 탈옥 가정 이런 것은 사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자신의 수기에서 교도관들의 가혹 행위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탈옥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신창원에게는 그보다 더 큰 탈옥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를 신고해서 집어넣었던 면을 와가지고 그 등록했던 선하는 아가씨 588을 다 집어넣었다. 미안하다고 해도 보기 싫은데 그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고 가니까 그 영향이 제일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종업원을 지목합니다. 탈옥 후 신창원의 첫 여인이 된 전 씨입니다. 올라가니까 그 과일을 막 그러시다가 가고서 드세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겸손했죠. 잘 놀았어요. 보이고 마침 또.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하고 옥상 뭐 이런 식으로요. 그 사람이 고기를 잡아다 여기다 넣어놓으면 동네 사람이 다 갖다 먹었어요. 향어라고 그냥 우리들이 향 아저씨 이름을 진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성도 이름도 짓고 말았지 몰랐어요. 좀 뭐 여름에 뭐 긴팔을 입는다든가 양복을 뭐 노마이를 입고 다니고 돈 씀씀이도 좀 크고. 세차장에 오는 단골 손님이 아무래도 수상했습니다. 쭉 그 손님을 지켜보던 그는 작년 가을쯤 경찰에 있는 친구에게 귀뜸을 해주었습니다. 10월 8일 날 11시 반쯤인가 오전에 그때 연락이 와서 신창원을 쫓아갔는데 놓쳐버렸어요. 하도 빨리 가갖고. 원 경장은 그래서 그를 놓친 지역을 중심으로 잠복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남자가 사진관에 다녀간 사실을 알아내고 그곳 휴지통을 모두 뒤졌습니다. 그
그날부터 원경장은 퇴근하면 바로 신창원이 숨어있는 동거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보통 새벽 2, 3시까지 잠복하길 여러 날 신창원이 외출했다 들어오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깜깜한 복도에서 이루어진 운명적인 첫 대면. 그 순간 원경장은 신창원의 얼굴 정면에 가스총을 발사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스총을 맞고도 신창원은 그대로 마을 뒤로 달아났습니다. 신창원은 수기에서 그때 오른쪽 눈 밑에 오랫동안 흉터가 남을 만큼 상처를 입었고 정신을 잃을 만큼 충격을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신창원에게 또다시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자 강 씨를 만났습니다. 그때 오빠가 먼저 차 한잔 해요 아가씨도 그랬을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밥 먹으러 가고. 무슨 본격적으로 동거하자는 때는 언제냐? 그날 이틀째 되는 날이요. 거의 2달 살았는데 거의 같이 있는 시간이 없어요. 부산 현장에 출장 간다고 거의 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출장 간다며 도둑질을 했던 것 같은 신창원. 그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도왔는데 이 집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 뭉치 돈 이게 세는데 거기 나한테 돈 40만 원씩 지원해갖고 돈을 제대로 못 썼던 거지. 8호범의 신창원인 줄은 전혀 모르고. 몰랐죠. 전혀 몰랐죠. 그냥 사고 칠 정도였다는 것만 알았죠. 뭔가 사고 친 사람 같다. 네. 신창원의 일기에 자주 등장하는 강 씨는 그의 아기를 가졌지만 얼마 전 낙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첫 번째 동거녀처럼 자신만이 그의 사랑이라 믿고 있습니다. 좋아요. 나도 오빠가 나 그냥 이용하려고 살았던 건 아니고 지금 좋아해서. 신창원 씨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본인일 수가 있다. 진짜 그래요. 걔가 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일기 부분에는 강령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애 있는 줄 알아요 지금도. 걔는 임신을 못해요. 청원은 그래요. 무정자니까. 나 그거 꼭 무정자예요? 밝혀주고 싶어요. 혹시 다시 신창원 씨를 받아줄 그런 용이 있으세요? 있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3학년 때부터 신창원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학교 232일 날 나와야 하는데 5분은 3쯤 결석했으니 많이 했거든요. 결석을 많이 한 편이에요. 신창원은 처음으로 경찰서에 끌려가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서리를 하다 들킨 아들의 버릇을 고친다고 아버지가 직접 끌고 경찰서로 데려온 것입니다. 상대방 따라서 말 들으니까 화가 나서 나타나서 지금 이런 경우에 야, 후회 안 날 수가 있어.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그때 아버지의 손에 끌려 처음 경찰서에 들어갔을 때는 군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14살 되던 해 그는 자신의 전과 기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박서리하고 새우깡 훔친 거, 그다음에 중국 파스 훔친 거. 방위 6마리. 83년 3월 또래 8명과 함께 절도죄로 잡힌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신창원을 다른 범죄자들과는 달리 뭔가 이유가 있는 그런 범죄자로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일반 도둑과는 달리 좀 영웅적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면도 있고 좀 신출귀몰하다고 할까요? 홍길동이 나타난 것 같기도 하고. 신창원은 신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멋들어지게 탈출했잖아요. 별로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냥 이게 별로 해를 안 끼치는 것 같아요. IMF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시기, 그 시기에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배적인 권력들에게 저항하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죠. 사람들 마음속에는 억눌려졌던 어떤 힘듦, 갈등 이런 것들을 대리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방식의 영향력을 끼친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창원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강도치사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그렇습니다. 돈 칼로 찔렀단 말이야. 어린애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야.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놈들이라고.
쥐 앉았으면 지가 왜 들어갔겠어? 죄값 거기서 치르는 거야. 지금 나와서 무슨 뭐 도둑질을 하면서 어디 들어와우 주네, 아동 돈 주네. 그거를 미화시키는 거야.